오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장 MVP. 경기가 끝났는데 뭔가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요. 뭔가 한숨만 나옵니다. 시원섭섭했던 하루 동안의 경기, 과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선수들의 활약상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위원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예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힘을 억지로라도 내고 싶은데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전문가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빠르게 하루 동안에도 지금 상한가 폭을, 가격 폭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좀 대비하면서 네. 포트를 좀 간략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빠르게 손절을 한다든지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좀 굳건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좀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뚝심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회님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시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뭐 피로감이라든지 감성을. 그 겨울에 시즌 끝나고 나서 동계훈련, 전지훈련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전지훈련 가죠. 동계 전지훈련입니다. 네, 네.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어떤 점에서요? 코스닥 종목들은 그거 앞두고 이제 파루 같은 종목이 오늘 막 위아래로 한 20-30% 움직였잖아요. 아, 변동폭에 먼저 네, 좀 약간 경험해보는. 한 번씩 네. 주포들이 한번 흔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 될까 하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이. 네, 그렇겠네요. 네, 시장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벌써부터 시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멘트 생각해 오셨죠? 아니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방금 부장님 멘트는 전문가님 아니에요. 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6월 15일입니다. 이 상한선, 이 변동폭이 확대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앞서서 좀 먼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예행 연습으로 판단을 주셨네요. 그럼 오늘 활약을 해줬던 9명의 선수 라인업 공개합니다. 1번 타자부터 체크해보죠. AD 테크놀로지, 2번 타자 제일모직, 3번 타자 대우조선해양, 4번 타자 롯데케미칼, 5번 타자 안랩, 6번 타자 코리아나, 7번 타자 중앙백신, 8번 타자 현대홈쇼핑, 9번 타자는 제노포커스였습니다. 네. 먼저 부장예미 전문가님,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라인업에서는 그래도 좀 나았죠? 나은 선수들이 좀 많죠? 네, 이 중에서 뭐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도 있고, 오늘 또 이제 못 간 종목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선수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일까지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형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부진했지만 내일이 기대되는 선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선수가 좀 그래 보이세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일모직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52주 신고가, 네. 상장일에 최소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해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기계 이런 것들 깊숙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낙폭과대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접근을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수익은 그런 데서 이제 뭐 50% 100% 이렇게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1번 타자에 라인업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허 위원님은 오늘 라인업 왜 웃으세요? 어떤 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니, 5번에 안랩이 들어와 있어서 웃었어요. 네, 안랩 왜요? 갑자기 상한가였는데요. 랩하니까 갈비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킹크랩과 립이요. 그건 그건 립이요. 립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배고프신가 봐요. 네, 항상 배고파요. 안랩은 뜬금없네요. 저 아침에 이거 뭐 정치 얘기라서 조금 막 머뭇머뭇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오늘 수익은 잘 나는 것 좀 같아요. 힘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그냥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적으로 해서. 예.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거 안 맞더라도 수익이 잘 나면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사대가 네.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저랑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샀으면 오늘 저 상한가 맞았을 거예요. 먹었을 거예요. 그 2011년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을 뭐 활성화시키자 이래가지고 삼성, 네. LG 전부 불러다가 막 회의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소프트 업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업체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연구소였거든요. 그때 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살 네, 때가. 네,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나중에 뭐 시장 뭐 선거 뭐 이런 거하고 네, 네, 결부지어지긴 했지만 그때 뭐 13만 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저는 아니 17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네, 그렇습니까? 아니 17만 저는 원. 이제 10만 원대에서 팔고 나와버렸기 아, 때문에 그 이후 가격은 그거한데 뭐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또 하다가 보면 또 연결이 돼서 수익률이 증폭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를 또 뭐 전혀 배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안내분 좀 그렇고요. 오늘은 성적이 네. 좋았는데 평소에 그다지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안 선호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레이즈 테크놀로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쳐가지고 상한가. 요즘에 보면 네. 움직임 보면 다 코스 같지 않으세요? 뭔가 사이즈는 작은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뭐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아, 14억밖에 시세 흐름. 아, 시세 흐름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는 얘가 지금 승기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가 수급이 큰 게 하나 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나가고 뭐 있는데 이제 성공할 그 때는 올해 EPS가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3,500원 정도 네. 되니까 아직도 뭐 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쳐서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이제 11.7배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안 네, 되고 이제 이오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 대장주였잖아요. 이오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네, 네. 그거를 이제 대체할 주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뭐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황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뭐 팹리스 업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런데 이 회사는 팹리스가 아니고 칩리스입니다. 칩리스. 칩리스라고는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칩리스라는 거는 뭐냐면 팹리스 회사들은 반도체를 설계를 도면에다가 하는 설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회사에서 그 설계한 그 반도체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다른 제품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네, 설계 그래서- 변경까지. 네네. 그래서 범용화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절대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가지고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뭐 TV 부분, TV 쪽에서도 뒤에 보면은 선이 굉장히 우리 컴퓨터 뒤에 보면 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모바일 쪽 이런 데서는 또 RF 커넥터 이런 것들을 또 통합시키는 그건 뭔가요? RF 커넥터는요? RF 커넥터라는 거는 이제 그 무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RF 커넥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통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그 저기 반도체 외주 업체 중에서 큰 게 이제 대만의 TSMC 아닙니까? 예, 예. TSMC 전속 벤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량을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OP도 한 12% 정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그 대두가 되는 그런 선수다. 네. 두 분 모두 상당히 좀 이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라인업이 일단 5번 말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로 9번까지는. 예. 두 분 모두 다 이 1번 선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 밖에 관심 선수 좀 넘어가 볼까요? 다른 관심 선수, 허 위원님은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대차도 한 번 더 했었으면 했는데 현대차는 오늘 라인업에서는 좀 빠져 있어요. 뺐네요. 네. 일단 현대차는 뭐 그렇게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비슷하게 현대- 좀 운송 장비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좀 어떠세요? 오늘 강했잖아요. 둘 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잠깐 보겠습니다. 둘 다 좀 정말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 있는데 한 20-30%씩 까인 것 같아요. 다. 근데 대우조선은 수주 얘기 그거 나오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조혜공 씨도 들어갔었어요. 그 전에도요. 근데 이제 뭐 추진 중이고 근데 역시나 이쪽이 받아갔더라고요. 그 머스크 라인 쪽 거를. 근데 워낙에 사이즈가 뭐 20피트짜리로 해서 거의 19,000개 실을 수 있는 이제 19,000 TU급 11척이니까 척당 단가도 저 아침에 동시옥 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400억인가 더 받은 것 같아요. 3,400억.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KBS 다큐 원인가 그거 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코너가 아니구나.
다른 데서 말씀드렸었나? 거기서 그 대우조선의 젊은 설계하시는 분 전문 기자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그 있잖아요. 그 LNG를 이용한 엔진 개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친환경 선박, 에코십 그거 굉장히 부각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이제 막 진짜 거품일 정도로 되게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코너에서도. 그래서 근데 왜 실제로 수주해온 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이렇게 안 나올까 했었는데 그분 말로 이제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선박들은 수주한 선박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마진 좁혀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수주했기 때문에 좀 공정상의 어려움이 약간 있다고 해도 지금 최근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2017년, 8년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뭐 단가를 보니까 지금 18척에 지금 거의 한 3조 돼요. 네네. 그렇게 정도 18억 불 정도 11척에 한 2조 되고요. 네, 11척에. 18척이면 한 그러면 오늘 3조까지. 책당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1억 6천만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다. 상당히 수익성이 이번에는 좀 확보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수지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좋다고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현대차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네, 지금 불편합니다. PBR이 0.6배 미만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역사적 저점은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NG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건데 거기가 마진이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2.5%, 2.6%뿐이 안 되는데 LNG선 같은 경우는 한 7%, 8% 나오거든요. 이게 이쪽이 사실은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LNG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해양 쪽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는 내년 정도 가봐야 될 것이다. LNG는 또 엊그저께인가 외신 보니까 러시아에서 또 찬물 한번 부었어요. 그 가즈프롬이라는 거기 국영 최대 그 가스회사 있잖아요. 거기 우리로침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완전 찬물 한번 엎었습니다. 가스 가격 앞으로 절대 못 오르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는 LNG 플랜트 뭐 다 포함해서 발주까지도 물음표 완전 큰 물음표 딱 찍어버렸어요. 그 사람 이야기 나오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액션인지 모르겠는데 가즈프롬에서 일단 천연가스 단가에 대해서 난 몰라 이래버렸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아직까지 두 분 모두 오늘은 좀 올랐는데 계속해서 좀 홈런을 칠 것이다, 뭐 출루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관심 선수 한 선수만 더 볼까요? 부장미 전문가님. 네, 그 제일 먼저 한번 보죠. 지금 네. 오늘은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선수다. 이래서 제가 이제 2번 타자. 2번 타자는 원래 이제 감독의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를 원래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감독 어디 갔을까요? 오늘 감독이. 남산 술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남산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되죠, 이 정도면. 일산으로 아무튼 뭐 갔으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대형주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 6월 달에 상당히 그 그룹사의 지배구조 관련주들 이 원샷법하고 연결지어서요. 상당히 시장의 무게중심을 이쪽에서 잡고 갈 것이다. 지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든지 뭐 SK라든지 하나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스홀딩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끝났다고 보지를 않아요. 최상단의 지주사가 설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쭉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하고 합병을 시키는 문제. 그러면은 이제 삼성 SDS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정희가 좀 높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합병을 시켜놓은 다음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된 이 지주사 여기하고 또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합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이정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수순을 보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 지배구조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네.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전자를 보험이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 보험이 S보험인지 확인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자를 보험회사가 계속 저번에 3만 주 이상 때리고 나서 계속 팔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지금 일부러 지배구조 눌러주는 문제에 건지. 있어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그 본체기 때문에 네. 얘는 뭐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이나 SDS나 이쪽으로 좀 몰리는 네. 그런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 AD 테크놀로지, 제일모직 그리고 대우조선에 이렇게 세 선수 살펴봤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라인업 중에서 이 선수는 누구지? 신인인가? 뭐 이런 선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9번 타자 제노포커스. 이 선수는 좀 간략하게만 좀 살펴주세요. 지금 오늘 라인업에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네네네. 어떤 선수인지. 뭐 저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된 지 4일 됐습니다. 4일 됐는데 네. 3일 동안 상한가를 치고 오늘 이제 상당히 흔들어 가지고 십자형 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효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아미노직스라든지 요런 거 같이 효소를 만드는데 요 효소가 상당히 이 회사가 그 기술력이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 상장 특례 기업이라고 전번에 제가 바이로메드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잖아요. 네. 2015년도에 처음 기술 상장 특례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술 상장 특례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올해 1월 1일 날 2,700포인트에서 지금 5,700포인트까지 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얘기고 시장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하고 의료용하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유 이런 데서 저항력, 면역력을 생기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효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이 주력 제품으로 매출을 많이 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를 만들면 식각 공정이 있습니다. 그 깎아내가지고 도장처럼.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까지는 화학 물질로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네. 삼성전자도 고민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인 식가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효소를 발전시켜가지고 효소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시안 공장에 V랜드 예, 라인이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이제 선수 어머니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런 돼요. 선수군요. 오늘 이렇게 좀 9명의 선수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까지 몇 면을 짚어봤는데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부자개미님 선택은요? 네, 오늘 MVP는 당연히 뭐 상한가에 들어갔던 AD 테크놀로지 네. MVP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오늘 관심 선수 그 첫 번째 선수로 좀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활약도 좀 대단했었고요. 앞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한 관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장주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시장의 프리미엄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좀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모레 정도 눌림목이 나올 거다. 그때 상당히 관심 있게 대응을 해도 좋겠다. 네. 인텔이 최근에 알테라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이 인텔에서 뭐 한다, 저번에 인텔이 그 ASML한테 EUV 장비 그거 줬을 때 추정입니다만은 이재용이가 이제 바로 평택에다 우리 그럼 10조 더 써 해가지고 증설했잖아요. 네네네. 좀 폼은 모양새는 빠져도 삼성도 이거 인수하지 않을까요? 이런 회사들? 에디테크? 예, 작은 지금 뭐 회사들.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말고 그 OCI 머티리얼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네. OCI가 내놨는데 SK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런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IoT 산다고 뭐 예전에 뭐 얘기 나왔던데. 네네네. 맞아요. 그 부분도 사물 인터넷 쪽에도 앞으로 신성장 종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기대감과 지금 시나리오가 오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오늘 신고가인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죠.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매수 기회를 보자.
그럼 이제 내일 경기로 넘어가 봐야죠. 내일 경기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아까 시황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큽니다. 지금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메르스가 상당히 지금 시리아 시장을 저는 볼 때는 좀 이번에 교란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지금 뭐 그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막 끄집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오늘 이제 저 패대기를 치니까 또 장이 또 덩달아서 또 흔들려 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포트를 간결하게 가서 이렇게 좀 뚝심 있는 매매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뭐 장에 흔들리면은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쫓아가서 사고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발생하기가 지금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매하면 지금 계속 손절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지금 장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종목을 슬림화시키고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아니면 네.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종목을 어느 쪽으로 슬림화시키면 좋나요? 제가 지금 주력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거는 화학하고 증권입니다. 화학하고 증권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주들.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그 테스 얘기 안 했나요? 테스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올라갈 때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조정 파동을 잘 겪어줬어요. 21선까지 정도. 네. 이 앞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익 IPS라든지 지금 뭐 테스라든지 오늘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건 치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착 장비 관련해 가지고 시안 공장이라든지 여기 평택에 관련된 장비주들 이 조정을 잘 걸쳐줬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주력적으로 네.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수급은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내일장 수급은 저는 뭐 한 2,050포인트까지는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력이 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자리 가면은 이제 뭐 퍼가 9배 자리 정도 오는 거고요. PBR로 보면은 매수가 들어올까요? 2,050선 정도면 개인들이 좀 많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저는 뭐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5월 달에도 2,067 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2,061 찍을 때 우리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지금 들어올렸던 거거든요. 네. 거기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지력이 2,050에서는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유, 지수는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장 클린업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주시죠. 네. 자,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번 타자는 테스입니다. 4번 타자 효성, 5번 타자 대우증권. 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해주신 이 테스가 나왔네요. 테스는 어떤 부분에서 좀 선정해 주신 거예요? 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평택 공장이라든지 시안 공장에 주력적으로 들어가는 그 PCVD라고 그래가지고 증착 장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D V랜드 미세화 공정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32단에서 48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가장 쌉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싸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조정을 지금 잘 해줬고, 그 다음에 3분기 이후에 수주가 주력적으로 또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눌림목이 잘 형성된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의 타이밍을 노려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효성은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꾸준히 시장 대비 견조하게 움직이던데 오늘도 가져오셨네요. 예, 이 선수는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저는 계속 출전을 시키는 이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폴리게톤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
이 부분은 아주 주가에 저는 덜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2011년도 신고가를 갱신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좋은 활약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 이 선수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좀 갈 듯 말 듯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라고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가요?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지금 계륵이죠, 계륵. 그러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 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증권주 빠졌어요. 때문에.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게다가 단기에. 네네. 어떻게 근데 오늘 골라오셨잖아요.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셔야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많이 빠졌고 그 전에 빠질 때는 이제 독일하고 영국, 미국 이런 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서 한번 또 빠지고 근데 지금 뭐 이제 거의 독일 국채 금리만 해도 0.6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주가는 실적과 비례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믿고 가야죠. 믿고 가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진하지만 내일 클린업 트리오로 충분히 쓰겠다. 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자개미 전문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세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수였고요. 효성, 마지막으로 대우증권까지 내일장의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해봤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들어서 최근 경기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선수들이 딱히 좀 실력이 줄어들었거나 못했다라기보다는 경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좀 당분간은 좀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투수는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과연 어느 부분에서 나타날지 관심 포인트 맞춰보시면서 내일장도 즐겁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